우리 손으로 우리 하늘을 지키자는 선조들의 꿈을 오늘 우리가 이뤄냈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X 시제기 출고식에서 한 말입니다. 최근에는 국산 전투기 KF-X 시제기 탄생을 이어서 A사 레이더까지 국산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국가정책산업으로 선정된 산 전투기 KF-X 시제기는 연구개발에만 약 8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무기개발 사업입니다. 2026년 개발 완료 이후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양산해 공군에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4월 한국형 전투기 KF-X의 외형이 드디어 공개됐었는데요. 임시정부 시절인 1920년 첫 비행장교를 배출하면서 국산 전투기로 영공을 지키겠다는 꿈을 100여년 만에 이룬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이번 전투기 개발로 세계에서 13번째로 자체 전투기 생산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4.5세대 첨단 초음속 전투기 개발은 미국, 중국, 일본 등에 이은 8번째가 되는 것이죠. 국산 전투기의 개발 과정은 너무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 사업비를 납부하지 않는가 하면 개발 과정에서는 미국의 기술 이전 약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최근 경제난을 이유로 공동개발 분담금 6,044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방사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비의 약 20%에 해당하는 1조 7,338억 원을 개발 단계별로 분담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남은 8,316억 원 가운데 2,272억 원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개발에서의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사청은 2014년 F-35A 전투기를 구매하면서 미국 측으로부터 전투기 관련 기술을 넘겨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가 돌연 절충교육 약속을 몇 번이나 뒤집으며 기술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키로 했던 25개 핵심 기술 중 A사 레이더, IRST, EOTGP, 전자파 방해 등 가장 중요한 4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사는 전자식 비행 제어 검증 장비인 아이언버드의 기술 이전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며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는 그들에게는 한국이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할 것이라 착각을 했겠지만 그건 그들의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전 세계의 예상을 깨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수출 규제와 기술 이전 거부는 결론적으로 한국 국산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을 오히려 앞당기는 계기가 되어버렸네요. 후회는 그들의 몫이죠. 기술 이전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2015년 당시 방사청은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를 2025년까지 개발하겠다는 등 항정장비 4개와 이들 장비의 통합기술에 대한 대안을 내놓았죠.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우리 기술은 F-50 전투기 제작을 통해 기계식 레이더를 조립 생산해본 수준이다. 유럽도 A사 레이더를 만드는데 10년 이상 걸렸는데 기술 검증만 수년씩 걸리는 장비를 2025년까지 제작하겠다는 건 무리다. 라고 반박했는데 2025년이 채 되기도 전에 KF-X의 완전체가 모습을 드러낸 거죠. 이것은 우리 연구진들의 약 5년간 의지와 땀의 결과물입니다. 이토록 짧은 시간에 최신 전투기를 개발 완료한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선진국 항공업체의 엔지니어들도 기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KF-21 한국형 전투기가 의미 있는 것은 한국의 진정한 자주국방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장비 등 전체 국산화 비율은 65% 이상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국산화가 가능한 부품을 추가로 발굴해 확대할 계획이죠. KF-X 시제기는 5세대를 제외한 4.5세대급 전투기로 최고 사양을 갖추고 있는데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미국 F-16 전투기보단 조금 큽니다. 핵심 장비들이 모두 국내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데 이 중 A사 레이더의 국산화율은 89%, 통합 전자선 장비 국산화율은 77%를 자랑합니다. 이들 핵심 장비들 중 가장 중요한 전투기의 두뇌라고 불리는 A사 레이더가 국내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A사 레이더는 개발하기에 까다로워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선진 5개국에서만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최신형 전투기에 장착되는 A사 레이더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상물까지의 거리나 위치, 모습을 탐지할 수 있어 전투기의 두뇌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1000개의 송수신 장치를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가 1000개의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레이더 앞부분에 부착된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 덕분입니다. 송수신 모듈은 스위치, 전력 증폭기, 저자금 증폭기 등 반도체 칩을 집적해 제작되죠.
연구진은 지난해 성수신긴용 스위치 집적회로 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 올해 X대역과 KU-대역 레이더 성수신긴용 전력 증폭기 집적회로 기술 개발까지 성공했습니다. 전력 증폭기는 송신 신호를 증폭시켜 원활한 신호 처리와 표적 탐지 추적을 가능케 하는 장비입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은 적은 부품으로도 신호를 많이 증폭시킬 수 있어 레이더 경량화는 물론 더욱 정확한 목표물 탐지까지 가능합니다. 성능은 미국과 유럽 상용 제품과 대등한 수준이면서도 크기는 더 작아 상용화에도 유리하죠. 한국이 A사 레이더를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보인 일본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었어 이거? 정말로 끈질긴 것만은 세계 제일이야. 인도네시아가 도망갔으니 이후 한국 독자 개발이겠군. 그래도 이걸 수출해서 벌 수 있으니까 얄궂은 거지. 일본도 무기 수출 규제 좀 풀면 좋을 텐데. 어떻게 벤치마킹을 했지? 뭐 시제기 같은 게 제대로 난리가 없고 야후제팬에 실린 일본인들의 실제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는 시험 과정과 양산, 실전 배치에 이르기까지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장 모든 구성품과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진행되는 1년여간의 혹독한 지상시험이 수행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들의 KF-X 전투기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2015년 당시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구진들이 개발을 지속해 KF-X 전투기를 탄생시켰습니다. 한국의 KF-X 전투기 성공 소식이 들리자 일본은 상당히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도 서둘러 오는 2031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차기 스텔스 전투기 개발 일정을 내놨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2035년부터 퇴역에 들어가는 항공자위대 F2를 대체하기 위해 1조엔 약 11조 1천억 원을 투입하는 후속기 사업 계획을 자민당에 전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일본은 국산화 기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기술 협조를 부탁한 상태이며 6세대 전투기를 추진하는 영국에도 개발비 분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또다시 기술 이전을 거부한다면 전투기 생산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일본은 왜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성공하자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울릉공항입니다. 울릉공항은 울릉도민 지역 주민의 교통 서비스 향상은 물론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군사 전초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릉공항에 미사일 기지도 추가로 설치되어 한국군이 보유 중인 현무4 미사일을 비롯해 현무5 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969년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논의된 울릉공항 건설 사업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사업성 부족으로 2번이나 자초됐기 때문입니다. 독도를 배를 통해 들어가면 거친 동해의 파도와 잦은 기상악화로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 울릉공항이 완공된다면 독도를 일본보다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총 7시간 달했던 비행 소요 시간을 단 1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최근 독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울릉도의 군사적 가치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군사, 관광, 과학의 전초기지로서 독도의 모도인 울릉도의 기능이 확대돼 독도에 대한 접근성은 물론 한국의 실효적 지배가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울릉공항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며 일본의 군사적 도발과 침범을 막기 위해 전진기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와 한국의 국도를 또다시 위협한다면 KF-X 전투기와 다른 국산화 무기로 울릉공항에서 일본을 혼내줄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국가위기의 상황이나 재난, 병력과 물자를 비행기로 신속히 지원할 수 있으며 작전하는 해경이나 해군에게 헬기 지원 기지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에 비유하자면 KF-X 개발은 이제 중반 코스에 들어섰습니다. 남은 코스는 더욱 험난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 1년간 혹독한 시험평가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국가 안보를 다지고 항공산업 발전을 이끌 KF-X 전투기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내일 상승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꼭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